안녕하십니까, 강세혁 변호사입니다. 트럼프한테 대들면 말이죠, 관세 폭탄을 맞게 되죠. 룰라가 대들었다가 50%, 근데 더 대들면 70% 올라갑니다. 푸틴도 트럼프와 협조 안에다가 지금 또 관세 폭탄을 맞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쫄딱이인 메드베네프가 뭐 핵 어쩌고 떠들자 트럼프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핵잠수함을 갖다가 2대를 갖다가 진격시켰습니다. 까불지 말라는 거죠. 트럼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짜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한테 까불었다가 또 작살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스위스입니다. 스위스가 뭘 잘못했걸래? 바로 스위스 대통령이 여성이거든요. 이자가 트럼프를 갈키려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관세 폭탄 무려 39%를 두들겨 맞았습니다. 39%를 두들겨 맞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에는 10%만 해줬거든요. 그 다음에 유럽연합도 15% 이렇게 해줬는데 이 스위스 이 여성이 말이죠, 트럼프를 잘 모르고 뭔가 훈계하고 갈키려 들다가 39%의 관세를 두들겨 맞자 이것이야말로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다. 다시 말해서 스위스 대통령이 외교를 완전히 망쳐버렸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말이죠, 이러다가 누구를 원망하는지 압니까? 트럼프를 원망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나라 대통령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캐나다 그 총리가 말이죠, 트럼프랑 이렇게 붙었을 때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캐나다 총리한테 너 51번째 주로 들어와 캐나다. 그 캐나다 총리 쫓겨났어요. 결국은 쫓겨납니다. 트럼프가 쫓아낼 수 있다니까? 어떻게? 그 나라 안에서 인기 없게 만들고 관세 팍팍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브라질의 룰라도 쫓겨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벌써 브라질에서 엄청난 시위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광화문 같은 시위가 브라질 전역에서 지금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전 대통령 보스나로를 갖다가 지지하는 그런 시위대가 보스나로 집으로 지금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룰라 내려와라 라고 하는 지금 얘기가 터지고 있는데, 이게 다 트럼프가 일부러 그렇게 관세 더 때려버리면 그러면 살기 어려워지면 야 룰라 너 내려와 그러지, 트럼프 네가 못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이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까불면 그 나라에서 인기 없게 만들어 가지고서 그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끄집어 내리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스위스 대통령인데, 스위스 대통령이 카린 켈레주터예요. 이 사람이 말이죠, 지금 39% 예상을 뛰어넘는 관세를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자 스위스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지금 폭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자, 가디언지에 따르면 말이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스위스산 수입품에 대해서 39%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스위스 증시가 하락하고 내각은 긴급회의를 여는 등 정치, 경제 전반에 충격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카린 켈러-주터 대통령은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그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스위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에 31% 관세를 예고한 이후에 3개월 넘게 협상에 주력해 왔습니다. 협상 시한을 앞두고는 영국과 유사한 10% 수준에서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칫국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보다 8%를 더 높여버렸어요. 원래가 31%였거든요. 그런데 잘 이 관세 협상을 하면 우리도 영국처럼 10%로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가 오히려 8%를 올려가지고 31%에서 39%를 만들어버린 거야. 이거 완전히 난리 났어. 69개 경제 주체 대부분이 4월보다 낮은 관세율을 통보받았고, 유럽연합이 30%에서 15%로 관세를 인하받은 점과 비교하면 완전히 날벼락이죠. 다른데, 그러니까 유럽연합은 30% 받았다가 10% 낮췄잖아요. 영국은 10%예요. 그 다음에 트럼프하고 협상하는 69개 경제 주체가 있는데 거기다 내려갔어요. 그랬는데 스위스만 31%에서 8%가 올라가지고 39%가 돼버린 거야.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이 비판의 핵심은 뭐냐면, 지난달 31일 이 켈러-주터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통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스위스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는데, 스위스 일간지 타케스 인 차이거에 따르면 신속한 협상 타결을 원했던 켈러-주터 대통령은, 그러니까 스위스 대통령은 31일 오후 8시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초반 10분간은 스위스 국경 일들을 언급하며 안부를 나누고 그런 대로 갔다는 거야. 그러다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390억 달러, 약 54조 1749억 원의 무역 적자를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스위스하고 미국과의 무역이 미국이
약 54조 정도의 적자를 본다라고 하면서 10% 관세는 불충분하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자 켈러주 대통령은 이를 해명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강연처럼 받아들여 점점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외교 협상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지금 10%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54조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러면 조금 이제 트럼프한테 읍소를 하면서 소위 좀 외교적 화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스위스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갈퀴를 들었다는 거야. 갈퀴려. 마치 강연처럼. 그러고서 완전히 트럼프가 기분이 나쁘게 전화를 끊었다는 거야. 그래서 통화는 결과 없이 38분 만에 종료가 됐고 약 2시간 뒤 미국 스위스를 상대로 39% 관세 부과를 발표한 겁니다. 통화를 했는데 혹 때려다 혹 붙인 거야. 그러니까 스위스 대통령이 막 갈퀴려 들고 막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그런 어떤 이제 뉘앙스가 나왔겠죠. 그러고 아무런 결과도 없이 통화가 끝났어요. 38분 만에. 근데 통화가 끝나고 나서 2시간 있다가 벼락을 때려버린 거야. 그래서 31%가 8%가 더 올려가지고 39%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태를. 그러니까 이재명도 지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괜히 개기고 또 달려들고 어쩌고 뭐 할퀴고 그러다가는 그야말로 지금 15%가 아니라 이게 35%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스위스 행정부내에서도 이 켈러주 대통령이 관련 사안을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 아무런 대비책이나 플랜 B도 없이 순진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현지 언론인 존타 사이퉁이라는 신문이 있는데 이는 스위스 역사상 최대 외교 실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터블로이드 블릭도 1515년 프랑스와의 사마리 나노 전투 이후 최악의 패배다.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위스가 1515년 프랑스와 사마리나노 전투를 했다. 이 사마리나노 는 장소 이름입니다. 그런 전투를 한 이후 최악의 패배다. 이거 뭡니까? 프랑스하고 스위스가 싸워가지고 한 500년 전에 개종난 적이 있는데 이거야말로 그 이후 최고의 패배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갖다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스위스 대통령을 뭐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트럼프한테 만약에 이재명이 밟히는 날이면 좌파들에서 먼저 이재명을 손절하자고 그럴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위스는 산업계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시계 제조업체, 특히 시계가 유명하잖아. 스위스. 브라이틀링의 최고 경영자 조르지 캐로는 트럼프를 화나게 한 이 제약 산업이 우리나라를 인질로 잡고 있다. 야,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를 화나게 한 게 아마 그런 문제, 제약산업, 이걸 좀 풀어줬어야 되는데, 스위스 제약기업들은 전체 수출의 약 6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대요. 스위스에서 미국에 약 엄청 팔아먹는구만, 60%. 그래서 노바티스와 로시의 미국 자회사인 제네텍 등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약값이나 요청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의 유명한 그런 제약업체들이 있는데 아마 트럼프가 약값 주긴 하라고 그랬나 봐. 근데 이제 스위스가 미국한테 약을 많이 팔아먹으니까 웬만하면 안 하려고 버티당거리다가 완전히 지금 뭐 시계도 그렇고 약도 그렇고 이제 자기들 주력 상품에 있어서 트럼프한테 완전히 두드려 맞은 거지. 그래서 지금 스위스 연방의회는 4일 긴급회의를 열었대요. 그리고 관세가 발효되는 7일 이후에도 미국과 협상을 계속하겠다. 7일부터 그냥 그대로 관세가 39%로 가는 거야. 그러니 이거 어떻게 되겠어 이거. 완전히 스위스 난리가 난 거지. 그래가지고 4일자 긴급회의를 열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스위스 대통령이 사고 쳤다. 아니 트럼프한테 좀 비율을 맞추고 할 것이지 뭘 칼키를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산통을 깨버렸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스위스 대통령이 여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성에도 강한 것 같아. 어떤 애들은 여성에 굉장히 약한데 트럼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재명도 말이죠. 괜히 트럼프를 시험하려 하지 말라. 트럼프를 가르치려 하지 말라. 이 스위스를 보면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은 트럼프의 비율을 맞출 수 있을까요? 가랭이 밑이라도 기어 들어가겠다고 그랬는데 아마 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재명이 트럼프 만나는 거 식은땀이 흐를 것 같은데 만나봐야 뭐 견적이 나옵니다. 아직 견적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강시업TV에 대해서 많은 여러분께서 응원을 주십시오. 응원의 방법은 댓글 다는 거, 그리고 222번 눌러주시는 거, 그 다음에 좋아요 누르는 거, 그리고 구독해 주시는 거, 무엇보다도 여러분께서도 강시업TV 가게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주시는 거, 이 모든 것이 강시업TV를 응원하는 방법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강시업TV입니다.